한 주의 중간 수요일 아침 글로벌 비트 출발하겠습니다. 증시가 반등을 시도하기는 했는데 힘이 강하지가 않았고요. 오늘은 종목별로 실적에 따른 아주 뚜렷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났죠. 네, 아무래도 간밤에 뚜렷한 대형 재료가 부재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움직여준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체리 탱커와 함께 간밤 미국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네, 간밤에는 필립 모리스, GM, 굵직굵직한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실적이 좋았냐 나빴냐에 따라서 시장에서의 평가는 아주 극명하게 엇갈렸고요. 그리고 10년물 금리가 지난 7월 이후로 처음으로 4.2% 선을 넘겼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연준 인사들이 다소 조심스러운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는 데다가 트럼프 후보의 당선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이었습니다. 이 점이 시장을 압박하는 분위기가 이어졌고요. 장 막판에 그래도 상승 전환 시도가 있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보합권에서 혼조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 S&P 500 지수의 경우에는 9월 초 이후로는 처음으로 이틀 연속의 하락세를 그려갔습니다. 전반적인 종목별 표정 확인해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도 2.1% 올라준 덕분에 시장이 그나마 이렇게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에버코어 ISI 그리고 루프캐피털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확인했는데요. 펀더멘털이 견조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두 IB 모두 목표가 $500를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MS의 실적 발표가 딱 일주일 남았는데 괜찮은 결과가 나올지 추가 랠리가 가능할지 함께 지켜보시죠. 그랬던 반면에 애플은 약보합에 마감을 했는데요. 애플이 하락한 이유가 버라이즌의 실적 때문이다. 이런 평가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버라이즌은 오늘 실적 발표 후에 아주 큰 폭의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실적 함께 보시면 매출액 발표치 미스가 났고요. EPS는 그래도 비트를 기록했습니다. 이 문제는 휴대폰 요금제에 대한 신규 가입자 수가 34만 9천 명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에 58만 명 대비했을 때 아주 큰 폭으로 급감한 수준이었고요. 또 월가 기대치였던 51만 명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요금제에 새로 가입한 사람이 적다. 그 말은 휴대폰을 새로 구매한 사람이 적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 아이폰 16의 초기 인기가 조금 적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판단이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 라이벌 통신사인 AT&T와 T-모바일의 실적 역시 내일 수요일인 내일 발표가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아이폰 16의 판매 열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버라이즌은 오늘 매출 미스 여파에 5%의 급락세 41.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테슬라는 실적 발표 이제 내일 앞두고 있습니다. 주가는 오늘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고요. 실적에 대한 프리뷰 잠시 후 유정 앵커가 아주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바로 아래 GM이 오늘 폭발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주가 10%나 올랐습니다. 일단 실적 넘버를 보시면 매출액과 EPS 모두 기대를 웃돌았습니다. 이렇게 매출과 이익이 모두 좋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GM이 과잉 생산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 있는데요. 자동차 공급난 팬데믹 시기에 너무나도 심했던 것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팬데믹이 지나가고 나서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자라는 기조가 아니라 적당히 만들자라는 기조로 GM은 생산을 했던 겁니다. 너무 많이 만들게 되면 재고가 늘어나게 되고 그 재고는 결국에 비용 부담이 되고 또 재고를 처리하려다 보면 자동차 가격을 많이 할인해서 팔아줘야 되잖아요. 하지만 과잉 생산을 하지 않음으로써 적절한 가격에 적당히 잘 팔 수가 있었던 것이고 덕분에 이번 실적을 보니까요. 잉여 현금 흐름, 즉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하는 항목이 5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기대치를 무려 2배나 웃도는 상당히 좋은 수준이었고요. 여전히
여전히 사실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중국 내 수요 부진이라든지 자율주행 부문으로의 투자, 그리고 전기차 부문의 수익성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오늘의 실적 결과는 시장에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가면서 9.8% 바로 급등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53.7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하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에 위치한 주택 건설사들 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상황 속 모기지 금리에 대한 부담감에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레나와 DR 호텐 등의 종목들이 3%의 급락이었고요. 산업 섹터로 가서는 GE 에어로스페이스가 실적 발표 이후에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항공기나 우주선에 들어가는 제트 엔진을 만들고 있는 회사죠. 사실 실적 헤드라인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주가가 빠졌냐? 문제는 제트 엔진의 인도 대수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고 또 전년 동기에 비해서도 미달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간 인도량이 앞으로 감소할 거다라는 전망까지 내놓으면서 주가가 9%대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GE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는 지난 2년 정도 동안 보잉의 경영난, 그러한 항공기 부족 사태에 수혜를 받아왔던 종목입니다. 항공기가 너무 부족하다 보면 항공사들은 그나마 있는 항공기를 아끼고 달래가면서 엔진을 바꿔가면서 또 수리해가면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GE 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진에 대한 수요가 아주 높았던 것, 그리고 엔진을 수리하는 그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도 사실 카테고리별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수리 서비스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높게 잡혔습니다. 보잉의 어떤 부진, 고전으로 인한 수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 결과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오늘은 실망스러운 평가를 받아가고 있죠. 그 부분적인 이유로는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잉의 수혜를 받으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주가가 220%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고평가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자리를 하면서 9%대의 급락세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로키드 마틴, 세계에서 제일 큰 무기 회사가 되겠습니다. 군용 항공기 그리고 미사일 등을 만들고 있는데 매출액이 171억 달러로 기대치를 밑돌았고요. F-35 항공기에 대한 개혁이 지연되면서 타격을 입어갔다. 이런 상황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사측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가는 6.12%의 급락세를 기록하면서 580달러 선마저 반납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바로 옆에 RTX의 주가 역시도 동반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로키드 마틴의 대표적인 경쟁사에 해당합니다. 사실 RTX는 오늘 호실적을 발표했거든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심지어는 가이던스도 보시다시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로키드 마틴이 급락세를 기록하자 함께 투심이 악화하면서 약보합권에 마감했던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도 볼 텐데요. 세계적인 담배 회사죠. 필립 모리스 역시도 실적을 전했습니다. EPS와 매출 비트 그리고 가이던스 상향까지 좋은 실적이었고요. 그런데 실적을 견인했던 것은 금연사업 부문이었습니다. 담배 회사인데 금연사업으로 돈을 번다?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죠. 금연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코스라는 전자담배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잇몸에 붙이는 니코틴 패치, 진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제품의 인기도도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분에 필립 모리스의 주가가 오늘 10.5%라는 어마어마한 급등세를 기록했는데 본래 필립 모리스 하면 아주 전통적이고 클래식한 고배당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실적을 통해서 이제는 성장주로 재평가돼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목소리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속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요. 다음으로는 미국 최대 제철 기업이죠. 뉴코드 보겠습니다.
나타냈습니다.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철강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그려가면서 업황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뉴코의 실적을 통해서 그 상황이 좀 반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4분기 이익에 대한 전망치 기대 이하로 제시를 했습니다. 철강에 대한 수요가 강력하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인프라 재건 프로젝트, 정부가 주도하는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금리가 공격적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격적인 금리 인하까지 아직까지 조금 시차가 남아있는 것 같다. 이러한 설명들이 있었습니다. 뉴코의 주가는 오늘 6%대의 급락세를 기록하면서 146달러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으로 3M, 포스트잇과 스카치 테이프를 만드는 회사죠. 호실적 가이던스 상향에 따라서 주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대의 하락세, 마지막으로 퍼스트 솔라, 시티의 투자 의견 상향에 따라서 오늘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특징주 마무리하고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글로벌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간밤 테슬라 약보합 마감, 사흘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로보택시발 실망감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삽니다. 그래도 간밤에 중국에서는 매출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보험 등록 대수가 늘어나고 있다,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라는 내용인데요.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한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달간 판매가 주춤했던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14일부터 20일 사이 테슬라 차량 13,200대 보험이 신규 등록되었습니다. 이는 전주 8,500대 대비 55.29%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2024년 연초부터 누적된 차량 등록 대수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7% 늘어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선 테슬라 측에서는 이 판매 데이터를 매주 업데이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험 등록 대수가 아주 중요한데요. 이 2주째 보험 등록 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공개된 주에는 전주 대비 55%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서 완전한 회복세에 들어섰다라는 기대감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중국 시장 내의 수요 부진 그리고 전기차 캐집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한 번씩 이렇게 크게 판매가 줄어든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요인 때문에 좀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크게 늘려보니까 전년 대비 2024년 초는 한 6% 이상 판매가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더했습니다. 사실 테슬라 자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가득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판매가 잘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점은 분명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건은 이러한 중국 시장의 판매 증가가 이 테슬라 자체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주가를 좀 회복시켜줄 수 있을지 그 여부일 텐데요. 그래서 이제 24일 장마감 이후에 공개가 될 실적이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전망에 따르면 단연 매출은 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순수익 측면에서 전분기 대비 하락할 것이다 라는 예측치를 내놓은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좀 많은 비용의 연구 개발비를 쓰고 있고 투자까지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순수익 감소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IB 측에서는 월가 측에서는 장기적인 성장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인 측면에서 수익성은 그리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가 반전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좀 많이 품고 있는데요. 지금 웹푸시 측에서는 지금 목표 주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JP모건이 특히나 좀 실망스러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130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JP모건 측에서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로보택시 그 데이에 공개가 되었던 기술이 많이 부재되었던 부분, 특히나 저가형 전기차가 부재했다라는 점에서 좀 초점을 계속해서 맞추면서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실적 발표 이후의 컨퍼런스 콜에서 기대하던 이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소비자들이 기대하던 기술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더 설명해서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 여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마감 이후 24
24일에 저희와 함께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애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애플의 팀 쿡 CEO가 올해 벌써 두 번째로 7개월 만에 중국에 방문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확실히 이 중국 시장이 애플에게 아주 중요한 매출원인 만큼 지금 조금 더 판매를 올려보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는 듯해 보이는데요.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한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쿡 애플 CEO가 올해 두 번째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팀 쿡 CEO는 농작물 비닐하우스를 찾아 대학생들과 만나며 애플은 중국 지역사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속가능한 농업기술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화웨이 등 중국 내 경쟁사들의 부상과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소비 부진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내고자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벌써 올해 두 번째로 이 CEO가 중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매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점을 좀 우려한 듯해 보이는데요. 중국은 이 애플에게 아주 중요한 시장이죠.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기도 하고 지난해 매출 20% 가까이 중국에서 나온 만큼 중국에서 매출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점은 애플 전체에도 좀 큰 우려감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매출이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이 지난해에는 중국 내 점유율 3위였던 기업이 올해는 6위 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시장 내에서 소비가 둔화되고 있기도 하고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업들이 정말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계속해서 잃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애플을 크게 보면 글로벌 매출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라는 긍정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위축이 된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인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팀 쿡 CEO가 중국에 다시 한번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방중 소식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전략을 내놓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지난주에 이 아이폰 16의 판매량이 중국 내에서 15보다는 훨씬 낮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20% 가까이 증가한 사실을 보고서는 확실히 아이폰 16에 대한 인기가 관심도가 조금 높구나라고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애플 측에서는 이 아이폰 16의 프로모션을 대규모로 실시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11월 중에 중국의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광군제를 앞두고 아이폰 16 많으면 30만 원가량을 할인해주겠다라는 폭발적인 프로모션을 제안한 건데요. 지금 이러한 행사로 인해서 그리고 팀 쿡 CEO의 방문 일정으로 인해서 이 애플 판매를 늘릴 수 있을지 매출을 좀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TSMC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미국에서 TSMC 측에 이 중국의 반도체를 공급했냐라는 여부를 확인하겠다, 조사를 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간밤에는 추가적인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한 부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8일 미국 상무부가 TSMC에 화웨이를 위한 제품을 생산했을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TSMC는 간밤 상무부에 한 고객이 주문한 칩이 화웨이의 어센드 910B와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어센드 910B는 대규모 언어 모델 학습에 특화된 첨단 프로세서로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업들이 우회 수입을 통해 엔비디아와 같은 AI 칩을 확보할 가능성 이미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18일에 미국 상무부에서 TSMC를 향해서 좀 조사를 시행하겠다라고 전한 바 있는데요. 어제 TSMC에서는 한 고객이 주문한 칩이 화웨이에 들어간 910B와 유사하다라는 내용을 전하면서 어느 정도 이러한 소식을 좀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들어갈 부분은 그렇다면 TSMC가 이러한 판매를 할 때 고객 검증을 얼마나 했냐라는 부분일 텐데요. 이 부분 역시나 TSMC가 좀 크게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TSMC는 미국 당국에서 엄청난 양의 투자 그리고 보조금, 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까지 차단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기술이 좀 유출됐다라는 점이 미국에도 조금 더 긴장감을 가져온 듯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화웨이는 중국이 가장 제재하고 있는 미중 갈등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 화웨이 측에서 엔비디아 대응마로 AI 칩인 어센드 910C를
핵미사일을 출시하겠다라는 계획을 공개한 이후에 미국이 조금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어센드 910C는 이 바이두뿐만 아니라 차이나 모바일에 이미 어느 정도 고객을 확보했다라고 전한 바가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이 계속해서 제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어떠한 방식으로 제3의 우회 경로를 통해서 최첨단 칩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고 이렇게 공정을 좀 크게 따라잡았다라는 점에서 우려감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미국이 더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추가 제재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으로 조사가 이어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간밤 상품 시장에서는 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강력하게 강타를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소폭 하락하기는 했지만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 지금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8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보이고 있고요. 금은 연신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망에 따르면 연말까지 3,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달러의 강세입니다. 달러 인덱스 104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연고점을 경신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트레이드 그 추세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대선 전후로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